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그렇게 테스트를. 그래서 다양하게 비선형하고 선형에 대한 좀 차이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나요? 론지코타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혹시 그 저기 설계하는 데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야 정상인데 이해를 다 하고 있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설계 결국은 주파수 영역에서 설계하는 방식이 이제 PID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이제 PID 저기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리뷰를 할 거고 PID 리뷰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의 설계 해서 두 개 스테이트 피드백 그 다음에 옵저버 디자인 두 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테그레이터 설계 인테그랄 컨트롤 해서 기존의 PID하고 지금 상태 공간에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저기 설계하는 이 차이점을 파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했는데 인버티드 펜들럼 제어가 잘 되던가요? 그럼 잘못한 겁니다. 원래 잘 안 돼야 돼. 여러분 있는 대로 코드 돌리니까 잘 되는 것을 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거 세우라면 잘 설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과정을 이제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좀 벗을게요. 학부 과정에서 우리가 자동 제어에서 배우는 PID 제어, DC 모터를 우리가 제어를 해볼 겁니다. 이것도 뭐 산업 현장에 가서 제어를 좀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DC 모터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맡겨주고 DC 모터 컨트롤 하세요. 제어는 전공한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짜라면 할 수 있겠어요? 섣불리 대답 못해 할 수는 있잖아. 예? 몇 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시기 터지고 아는 지인이 사업 하시는 분인데 이 장비를 들고 왔어요. 이거 뭐 보통 우리가 이마트 가면 그 드릴 있죠. 한 10만 원 주면 좋은 거 삽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 받고 이런 용도로 하는데 그런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에 들어가는 제어 보드가 있는데 이거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어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10만 원 주면 사는데 이거 왜 와가지고 뜯어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제 하니까 가격을 얘기하는 게 이제 가격이 2천만 원 한대요. 뭔데 2천만 원이랍니까? 이게 그냥 요만한 드릴인데 보니까 이제 외과 수술용 드릴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제어가 정밀하게 잘 돼야지 이 뼈를 깎는데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면 사람 뼈가 이제 으스러지겠죠.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이제 이게 스위스 제품인데 이거를 고장이 나잖아요. 외과 수술용으로. 고장이 나서 이제 해외 맡기면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가 이걸 기다려야 됩니까? 새로 사야 됩니까? 2천만 원 들더라도 새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낭비죠. 수리가. 근데 이제 안에 어떻게 이제 회로를 보고 이제 제어기를 새로 설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PID 제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의뢰로 와서 어쨌든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들어간 모터를 실제로 모델을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왔겠죠. 그 과정을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달 함수를 구해 봤습니다. 2차 시스템 전달 함수가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의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에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전달 함수가 이제 구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댐핑 레이쇼 제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미분한 거니까 1차 미분 속도를 잡아주는 이런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타가 0이면 얘가 오실레이션하고 얘가 제타가 1보다 훨씬 크면 오버 댐핑해서 빠르게 이제 수렴하고 이제 그런 걸 지난 시간 살펴봤죠. 됐나요? 그래서 오메가 n이 주파수 성분인데 여기를 이제 유닛 스텝 함수로 입력을 주면 1로 따라갑니다. 왜? 정상 상태가 되면 얘가 0이 된다 했죠. 그럼 S는 0이 되고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 하면은 1이 됩니다. 1로 따라가는 전달 함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1로 따라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타와 오메가 n에 따라서 이런 응답을 가집니다. 뭐 다 이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엑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면 1V 전압을 가해주면 캐패시티에 전압이 이제 얼만큼 나오는가 그렇게 했을 때 오버슈트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2층 누르면 쭉 증가해서 2층으로 가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이나미컬 시스템은 이런 뭐 표준 2차 시스템은 이런 응답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오버슈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오버슈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상 상태에 에러가 0이 되도록 가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 오버슈트가 별로 없이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장 빠르게 가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됐죠? 자동차를 우리가 몰 때 100km로 엑셀을 밟으면 최대한 빨리 100km로 팍 도달하면 짧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자동차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게 성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트랜전트 리스판스.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응답을 가지는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트랜전트 리스판스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이나미컬 시스템은 트랜전트 리스판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응답. 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에러겠죠. 에러가 내가 원하는 대로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근데 불가피하게 어느 바운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그게 이제 내가 제어를 하는 사람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응답의 시간축에 보면 세틀링 타임 안에 어디에 내가 원하는 에러 바운드 내로 들어가기까지의 시간.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크 타임. 요거는 이제 내 성능으로 언제 피크로 가느냐. 자, 그 시간. 자, 그 다음 Y축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그니튜드가 맥시멈 되는데 그 크기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1차 시스템 같은 경우 오버슈트가 있나요? 1차 시스템은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2차 시스템의 특징은 그렇게 되고 또 여기 보면 라이징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에 보면 라이징 타임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오실레이션 하면 위로 축 치솟아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목표대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라이징 타임, 그 다음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 시간에 대한 성능 지표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Y축에서는 중요한 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일시적인 응답의 크기에는 맥시멈 오버슈트. 자, 이 정도가 우리가 2차 시스템의 성능의 지표로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한다는 건 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겁니다. 비선형 시스템은 라플라스 변환해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 성능을 확인하는 거고 기본적인 설계 대상은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비선형성이 얼만큼 있을 때도 잘 된다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설계 기법은 선형 시스템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대표적인 응답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1차
그 다음에 스텝 입력 1차, 2차의 합으로 쭉 해서 우리가 부분 분수화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은 이와 같이 되고, 이 특성들을 각 해보면 2차 시스템 모델로 우리가 살펴보면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밑에 분모의 실수값이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헛수가 주파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전달함수가 0이 되는 얘를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해를 우리가 S1, S2, S의 해가 S1, S2 두 개가 나오죠. 이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이 실수축에 있으면 익스포넨셜 점점점 가면 빠르게 감소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익스포넨셜 플러스니까 발산하겠죠. 이게. 자, 이게 이제 X축에 대한 성능 특징이고, Y축은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 근의 오메가 주파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익스포넨셜 감소하지만 주파수가 커지고 작아지고, 얘도 마찬가지 더 빨리 수렴하지만 주파수가 크고 작고. 자, 그래서 실수와 허수 평면에서 어느 위치에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J오메가 축에서 좌반 평면에 근의 위치가 있으면 응답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근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 같으면 얘가 2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형 시스템은 내가 설계하는 목표가 원하는 응답 특성이 있으면 그 위치에 특성 방정식 근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게 선형 시스템 PID 제어하는 겁니다. PID. 됐죠? 자, 어디에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갖다 놓느냐. 자, 그래서 1 플러스 2를 내가 얘를 3으로 받고 싶다. 자, 그러면 피드백에서 이게 근이 3이 되도록,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설계를 해주면 되겠죠. 피드백에서 구조를. 자, 그거 하는 게 이제 PID 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근의 위치를 볼 때 크게 이제 세 개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왜 세 번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는 여기에서 실수근. 자, 이 해가 앞에서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알파 시그마입니다. 여기 알파하고 오메가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그마, 실수축의 근. 실수축의 근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왼쪽에. 자, 그러면 실수축의 근은 뭐 어디에? 해가 익스포넨셜 이 출력을 보면 YT는 A의 마이너스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자, 이래서 이 시그마 근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시그마가. 그래서 요 시그마는 세틀링 타임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 자, 그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요 세타는 근의 위치에 대한 제타 값. 이 제타는 뭐라 그랬죠? 이 제타는 댐핑 레이쇼. 흔들리는 걸 얼마나 잡아주느냐, 그 성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타가 허수축에 가까이 가 있으면, 자, 예를 들면 근의 위치가, 이 특성 방정식 근의 위치가 허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인, 코사인 성분만 나오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해서 실수의 근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이게 0이 된 거죠. 그 제타가 여기서는 뭐 댐핑이었고 0. 요때는 제타가 1일 때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집니다. 자, 좌반 평면은 시그마, 얼마나 빨리 응답이 가느냐. 그 다음에 얘는 얼마나 댐핑을 잡아주느냐. 자,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제타.
자, 그 다음에 오메가 n은 뭐냐? 오메가 n은 여기에 있는 숫자죠. 자, 얘는 이 근의 위치에서 자, 동그라미 원을 그렸을 때 어디에 근이 원점에 가까이 붙어 있느냐. 자, 이거는 이게 크면 클수록 뭐냐? 여기에 주파수에 영향을 줍니다. 얘가 결국은 오메가 nt 해서 이 오메가 n에 있어서 사인의 주파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메가 n이 크다는 거는 위로 가면 갈수록 주파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점, 내가 원하는 응답 특성의 주파수, 예를 들면 한 개 보겠습니다. 라이징 타임이 빠르게 하고 싶다. 이걸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이게 세 개 중에 뭘 증가시켜야 될까요? 1번, 여기 보면 제타, 2번 오메가 n, 3번 시그마. 라이징 타임에 영향을 주는 거. 자, 시그마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세틀링 타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제타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했나요? 오버슈트, 댐핑이라 해서 오버슈트를 줄여줘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n은 빨리 주파수죠. 주파수가 빨리 되는 거는 얘가 주파수가 느리면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라이징 타임을 줄이려면 주파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메가 n이 느려야 되나 빨라야 되나? 이해가 안 돼? 박명보, 라이징 타임을 줄이려면 오메가 n이 어떻게 돼야 돼? 주파수가 빨라야 되지. 그 대답을 좀 해줘. 아는 사람은 가만히 보지 말고. 또 박희진, 세틀링 타임이 짧게 하고 싶다. 그럼 뭘 파라메타를 건드려야 돼? 시그마.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입니다. 제타하고 오메가 n의 곱이 됐네? 이제 이해가 되나 이제? 그래서 각각의 폴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응답 특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으면 주로 이제 익스포넨셜 하면 다 좋은 것 같죠? 그럼 얘가 문제가 뭐가 있어요? 얘는 오메가 n이 이렇게 빨리 하면 빨리 응답이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봅시다. 세 개가 그런 영향을 각각 준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빗금친 영역이 공통된 영역에서 근의 위치가 와야지 선형 시스템은 설계가 잘 된 거다.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형화 시켜서 이 폴의 위치를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응답 특성을 이렇게 해서 응답 특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인버티드 펜들럼도 똑같습니다. 근의 위치를 찾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자, 지금 얘기한 거는 트랜전트 리스판스예요. 트랜전트 리스판스고 일시적인 응답이고,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자, 에러죠. 에러는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차이를 에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ES는 뭐냐? 센서로부터 해서 센서 필터를 통과하죠.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하고 해서 이게 유닛 피드백이면 여기하고 에러는 요 에러하고 같겠지만 실제로 EA하고 여기 뺏는 에러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어쨌든 에러의 정의는 레퍼런스에서 Y를 뺀 값이 에러입니다. 됐죠? 이 에러를 계산해 보면 자, Y는 이 전달함수 피드백에서 나온 전달함수에다가 이게 이제 Y죠. 전달함수는 피드백에 루프가 있으니까 1 플러스 GH분의 R.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래서 에러는 이와 같이인데 만약에 이게 H가 1이다, 유닛 피드백이라고 했을 때 1로 두면 얘가 GG 없어지죠. 그래서 에러는 이와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에러를 시간에 대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자, S가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를 따지죠. 그럼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S는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에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 R은 레퍼런스 입력 신호고, 그 다음에 G는 시스템에 전달 함수고, 자, 그래서 S 대신에 0 넣으면, 자, 아무 일 없으면 얘가 S가 곱해져 있으니까 분자에 0이니까 에러는 0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레퍼런스가 유닛 스텝 함수다. 유닛 스텝 함수가 뭐예요? 자, S 곱하기 RS 1 플러스 GS에, 자, RS가 유닛 스텝 함수다. 박훈민. RS가 유닛 스텝 함수다.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S분의 1이. 그럼 얘가 날아갑니다. 맞죠? 그럼 1이 돼버려. 그럼 1 플러스 G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에러예요. ESS. ESS가 이와 같이 되면 유닛 스텝 함수가 들어가면, 만약에 전달 함수가 앞에서 했듯이 G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GS가 이렇다면 0 넣으면 에러가 어떻게 되나요? G0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을 넣으면 0이 아니에요. 얘는. 맞습니까? 그러면 에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러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유닛 스텝 함수에서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무한대가 되면 0이 되겠죠. 이게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에 S 대신에 0 넣었을 때 무한대가 되니까 S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 한 개. 그게 타임 넘버입니다. 그 S가 시스템에 한 개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가 입력을 줬을 때 에러가 0으로 갈 수 있어요.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은. 근데 모든 시스템이 이게 S분의 1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에러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피드백에서. 그래서 문제는 얘를 줄이고 싶죠. 에러를.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엘리베이터 1층 가라는데 1층 안 가고 계속 오차가 난다 생각해요. 못 쓰겠죠? 내가 로봇으로 이제 어느 위치로 가라 했는데 에러가 해서 계속 납니다. 그럼 피드백에서 에러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에러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개인, 나중에 PID 하겠지만 PID 개인을 올려서 이게 KP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KP가 여기 들어가죠. 이 GS 안에 들어가죠. KP가 여기 들어갑니다. GS에, 여기가. KP가 키우면 얘가 올라가겠죠. 에러는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오차는 0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적분기가 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S분의 KP 해서 저기가 여기 들어가면 에러가 0으로 가버리겠죠. 개인이 작아도. 그래서 적분지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여기에 넣을 건데 곱해지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에 적분기가 포함이 되도록 설계를 하면 에러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적분기라는 건 에러가 들어왔을 때 에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에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에러 실제 현재 크기, 현재 시간에 대한 크기를 해서 피드백하는 게 아니고 매 현재 크기를 가지고 이걸 적분해 가지고 에러 누적된 거를 서 개인을 곱하면 에러가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는 얘를 적분하자. 주파수 영역에서는 S분의 1이 있어야 된다. 그게 PID. P 개인은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을 올릴 거고, 적분 에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터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응답은 안 건드렸어요. 일시적인 응답을 건드리는 거는 여기에다가 G에다가 원래 있는 시스템에다가 S 플러스 제로를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제로를 추가시켜 주면
내가 응답 특성의 폴의 위치가 바뀝니다. 근의 위치,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가. 그래서 얘는 근의 위치를 봐서 일시적인 응답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분기를 써요. 시간에서 미분되는, 여기에서 미분되는 얼마나 빨리 바뀌나 이 값을 피드백을 하고, PI는 에러를 쓰기 위해서. 그게 합쳐진 게 PID 제어입니다. 됐죠? 일시적인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을 동시에 다루는 방법이 기존의 PID 제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PID는 이렇게 있고,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분하면 모양이 얘를 통분하면 K1 S분의 K2 맞나? K3 통분하면 어떻게 돼? S분의 K의 S 플러스 G1 S 플러스 G2. 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S로 통분되고 한 개는 S고 S제곱이니까 2차식이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G1은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원점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얘는 서로 소거되는 형태로, 적분기는 물론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원점에 가깝게 얘는 주고, 그래서 폴의 위치를 보면 원점에 폴이 하나 있고 제로를 여기 가까이 둬요. 요게 G1. 그 다음에 이 G2가 여기에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폴 하나, 제로 두 개 개인을 해서 PID 제기는 이런 형태로 추가를 해주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파라메타가 3개죠. 3개를 해서 제어를 한 형태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적분기, 얘는 뭐라고요? PI 제어는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일시적인 응답을 해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 용도로 씁니다. 물론 이 개인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응답 특성을 보고 자동으로 오토 튜닝 해주는 이러한 방법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여러분 PID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을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폴을, 자, 원점에서 폴을 만나니까 이렇게 감소하죠. dB가 주파수 영역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제로를 하나 만나서 쭉 가다가 다시 제로를 하나 만나서 위로.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전형적인 뭐냐면 여기를 보면 미분기인가? 네, 미분기 역할을 합니다. 미분기가 제로를 만나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특정 영역 주파수에서는 미분기의 역할을 해주고, 뭐냐면 터치 필터처럼 생겼죠. 여기는 개인이 위로 가 있고 특정 영역에서는 개인이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저는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파수 영역은 이렇다고. 자, 지금부터 이 PID 기법을 써서 DC 모터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C 모터 모델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였죠. 자, 모델은 정기적인 회로가 1차, 전류의 흐름에 대한 미분 방정식 1차.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에서 토크가 걸리고 토크에서 각도, 각속도에서 2차. 3차가 있습니다. 3차 미분 방정식 있고 여기 2차, 1차. 그거 두 개 연립하는 게 토크는 전류에 비례한다. 자, 그게 연립해서 개인을 곱하면 이게 전압을 걸면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라메타가 L, R, KB, KT, J, B 파라메타 몇 개만 넣어주면 이 모델링 끝납니다. DC 모터는.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3차로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자, 전압에 대해서 가해주면 그 파라메타에서 3차고 3차의 응답 특성에서 S를 공통으로 뽑아내면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치 제어는 에러가 0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정형외과용으로 쓰는 드릴,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이게 수 있어요. 그 파라메타를 보면
저항, KT, 그 다음에 inertia, 그 다음에 inductance, 그 다음에 viscous friction. 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사서 모델 적으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이거 나오고. 그러면 이걸 아니까 이제 제기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rising time in millisecond. 자, settling time 30ms 이하, overshoot 16% 이하. 자, 그 다음에 에라 0.1% 이하로 스펙을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뭔지 알겠죠,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전달함수 앞에 파라미터 있으니까 다 줬습니다. 그리고 전달함수 줬어요. 됐나요? 분모, 그 다음에 분자 해서 TF 하면 매트랩에서 알아서 구해줍니다. 전달함수.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0.00,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모터 보면 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몇 도 맞추기에 이제 샘플링 타임 0.001초 이렇게 해야 이제 응답을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KP 게인을 우리가 5로 주고, 이게 제어기죠. 제어기를 해주고, 자, 요게 이제 제어기에 대한 전달함수. 자, 디노미네이터는 1. 1이란 거는, 그냥 KP 게인이 이렇게 돼 있죠. 제어기 PS, GS라 하겠습니다. GS. 자, 여기에 있는 게 C는 KP. 그 다음에 전달함수 GS는 여기에 주어져 있죠. 시스. 그래서 디노미네이터 분의 이 전달함수 시스템 G. 그 다음에 피드백. 앞에서 유니트 피드백을 쓰죠. 유니트 피드백. 그렇게 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스텝 여기다가 1 하도록 해서 Y를 응답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의 스텝 리스판스를 한번 볼게요. 얘가 KP를 5 게인을 줬습니다. 얘는 5를 해서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 이 코드를 긁어서 매트랩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새 스크립트 해서 테스트 오늘 며칠이죠? 0920 해서 한번 저장해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게 응답 특성이에요. 자, 보니까 0.02초 안에 또는 0.04초 안에 세틀링 안에 들어오죠. 자, 오버슈트가 만족되도록 어쨌든 뭐 잘 나옵니다. 맞죠? 왜 에러가 0이 됐나요? 적분기가 시스템에 원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터를 내가 몇 도, 1도 옮겼다 명령을 준 거죠. 각도 1도. 맞죠? 1도 해서 응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델링하고 응답을 볼 수 있고, 자, 각각의 KP에 1, 3, 5를 각각 줬습니다. 자, 1을 주면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3을 주면 이렇게 되죠. 5를 주니까 방금 이런 형태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KP를 증가시키면 라이징 타임도 줄어들고 오버슈트는 생기지만 세틀링 타임은 줄어들죠. 이게 KP의 응답 특성입니다. 자, P 제어를 K를 15로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15 바꿔보면 되겠죠. 응답을 해보면 오버슈트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얘는 좀 크게 많이 줄지는 않죠. 그래서 KP를 그냥 무작정 키운다고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응답을 봤을 때. 모터를 내가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모터를 구동시키면. 자, 그래서 P 제어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있는 오픈 루프 시스템의 근을 루트 로카스라고 보면 특성 방정식의 근의 궤적을
찍어줍니다. KP의 개인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근의 위치가 0에 있고 마이너스 1 근처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KP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요 근처에 실수 근에 있다가 두 개 근은 우방평면으로 가요. 그러면 근의 위치가 우방평면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발산하죠. 그래서 개인에서 피드백에서 스테이트에서 개인을 키워주면 우방평면으로 넘어가는 위험한 시스템이 돼요. 내가 원하는 데 제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응답이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KP를 더 키우면 얘가 하면서 발산해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루트 로커스를 그려보고 개인을 그냥 막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돼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에러가 적분기, 예를 들면 DC 모터 같은 경우 속도 제어를 하죠. 속도 제어의 전달 함수는 얘가 S가 하나 없습니다. 속도 제어, 이거는 위치죠. 속도는 S가 하나 더 들어가죠. 분자에. S 하면 얘가 2차가 되고 얘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2차 시스템에 적분기가 없어지니까 속도 제어는 에러가 0으로 만들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이제 우리가 제어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래서 개인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이 근궤적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픈루프 시스템의 얘를 극점을 찾아보면 하나 0, 그 다음에 8만 얼마, 86만 5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4 이렇게 됩니다. 오픈루프 식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처에 있지만 하나는 0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 가지고 합쳐져서 이렇게 우방평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P를 할 경우 이득값, 불안정할 때는 21,100 개인을 키울 때는 이런 불안정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개인을 할 일은 잘 없죠. 지금 보면 21,100 에러 신호를 2만 배 증폭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특성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궤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PD죠. 그래서 위에 보면 미분기 제로를 하나 추가하는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요거를 긁어서 그대로 해서 디노미네이터 있는 부분은 요게 전체 이건 전달함수. 그 다음에 제기에 있는 부분, 제기에 있는 부분이 KD 분자가 KD 플러스 KD. 여기에 S 있는 데고 KP 이렇게. 그러니까 KD는 미분에 대한 거니까 미분에 대한 개인은 0.015, KP는 15. 그래서 폴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KD를 밖으로 뽑아내면 얼마 됩니까? 0.015. 어쨌든 제로가 하나 추가되죠. 제로가 위치가 제로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한번 보면 스텝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원래 응답 특성에서 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버슈트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요에 향상되는 걸 보여주고 빠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빠르게 바뀌는 부분을 내가 제어를 해서 잡아줘서 얘를 이제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KD가 0.01일 때, 0.015일 때 약간의 차이지만 이런 응답 특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KD를 미묘하게 바꿔야 되는데 뭐 10배, 2배 막 하면은 얘가 폴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해버리죠. 그래서 미묘하게 여러분들이 KD 개인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는 우방평면으로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합쳐져서 어느 정도 개인을 가질 때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를 오버슈트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는 내가 실제적인 DC 모터에 이게 튜닝하는 게 좀 어려워서 파라미터를 좀 바꾼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적용해서 전달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응답 특성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오버슈트가 줄어드는 폴의 위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PID의 PD 개인을 조정해서 세틀링 타임 보면 대략 7초 이렇게 머무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델에서 구하니까 굉장히 느리죠. 7초 만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얘를 당기고 싶습니다. 세틀링 타임을 한 뭐 1초 내로 좀 넣고 싶고, 그 다음에 오버슈트도 줄고, 이렇게 응답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과연 이게 되겠나? 됩니다. PID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초 내로 팍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제로를 여기 추가시켜요. 그러면 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던 게 왼쪽으로 확 당겨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당겨지고 원하는 오버슈트가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제기를 여기 추가한 게 이런 형태입니다. 제로를 딱 추가하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고, 응답 특성을 볼게요. 앞에서 7초 걸렸죠. 지금 얼마? 1.5초 만에. 미분기 하나 여기 추가해 줬는데 응답이 거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배 좋아진 거죠. 응답 특성이. 그렇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PD 제어기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응답의 효과를. 자, 여기 이제 DC 모터의 앞에 우리 있는 모델 J 값하고 BLK 값을 가지고 실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룬지쿠타 방법을 가지고 적분기는 샘플링 타임에서 이게 적분했는 거죠. AC. 그 다음에 PID 게인 줄 수 있을 거고, 자, PID 게인을 이렇게 줘서 실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타를 튜닝 할 수 있겠죠. 얘는 P 게인은 50, 20, 그 다음에 I 게인은 10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튜닝해서 P부터 결정하고 D 게인 튜닝하고 I 게인 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 모드를 정해서 정형외과에서 아까 쓰는 거는 뼈를 깎을 때 어떻게 하면 90도로 팍 틀었다가 왼쪽으로 90도로 팍 들어가 탁탁탁 꺾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유닛 스텝 함수를. 파형이 이렇습니다. 자,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근데 지금 튜닝을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됩니다. 오버슈트 생기고 이거 멈출라 하면 또 밑으로 이렇게 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빨간색으로 안 따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팍팍팍 이렇게 되는데 PID 게인으로 내가 시뮬레이션 그대로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선형 모델로 3차 모델이죠. 그래서 팍팍팍팍 치는데 이게 이제 잘 못 잡아가는 거죠. 그 PID 튜닝은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됩니다. 이게. 내가 튜닝으로 그걸 찾는 게, 물론 잘 튜닝하면 이걸 좀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국산 제품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이제 수술할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뼈가 깨끗하게 잘 안 깎인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선형 시스템에서 설계해서 해결할 건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 좀 눌러주세요.